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설 연휴가 시작되고 이제 뭐 휴일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이 대선 판도, 대선 레이스 이건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요. 또 현안 관련 이슈들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대선 변수를 또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중요한 정치 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치 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 TV에서 처음 뵙는 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마이 TV 처음 나오셨네요. 오마이 TV 처음 나왔네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오시니까. 저는 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딱 들어오면서 기분이 느낌이 아. 박정호 기자 고생 많으시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저는 오마이 뉴스의 또 시민 기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시군요. 특강도 했었고요, 예전에. 네. 그래서 오마이에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시민 기자를 했기 때문에 와. 애정이 많습니다. 아주 네. 오래됐어요, 제가 시민 기자로. 그러시군요. 요즘은 글을 많이 못 쓰는데 네. 예전엔 글 많이 썼었죠. 그래서 오마이뉴스 찾아보시면 제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알겠습니다. 오마이 TV에 와서 박정우 기자는 개인적으로도 또 네. 친한 동생이고 그래서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영광을 생각하고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마이 TV 종종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악하지만 종종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청자분들 많이 제가 나온지 모르셨을 텐데 네. 많이 주변에 알려주셔서 빨리 볼 수 있도록 별로 없죠 지금. 그래도 지금 벌써 그렇습니까? 590명 넘게. 벌써 이렇게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또 최진봉의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출연이신데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편하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네요. 편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도 현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짚어보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제일 핫한 현안 바로 이겁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가 어제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영학 이 회계사에 녹취된 파일이 아마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네. 알려지게 됐는데, 자, 우선 이 내용, 근데 이게 열린공감 TV에서 보도가 될 내용은 아니었죠? 그렇죠. 예, 이게 예. 원래 YTN에서 뉴스가 있는 저녁이라는 프로 저도 뭐 출연합니다만 그 프로에서 예고까지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방송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문이 들고 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뉴스가 있는 저녁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집중 분석 대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거기 출연한 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친여 성향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그래서 그 프로 갈 때마다 네. 정말 조심합니다. 이 균형을 잡느라고. 예. 그러니까 양쪽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너무너무 노력하고 작가들도 계속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그 프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뭐 문제 있다 이러면서 모니터 결과서를 내는데 네. 제가 반대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모니터하는 분들 채널A TV조선 프로그램 좀 모니터 해보시라고. 거기 가면요, 저는 채널A만 나가는 요즘 TV조선 안 나가고 네. 패널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에요. 숫자 자체가. 요즘은 좀 맞추려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5명 나오면 3명이 국민의힘 편이고 2명만 민주당 편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아이템 보세요. 네. 아이템을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나 김건희 씨 관련된 이런 논란들 다 잘 다루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은 모니터 하나도 안 하면서 네. 왜 뉴스가 있는 저녁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변상욱 기자가 지금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변상욱 기자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 몇몇 분들이 기자분들이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힘이 물론 먼저 항의를 했죠. 뉴스가 있는 저녁에 항의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이재명 캠프에 가 있는 안규령 그 당시 앵커 예.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앵커가 무슨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인데 네. 그걸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에 상당히 좀 위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 항의 방문하고 그 YTN 사장 만나러 오고 이랬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그 정도로 압박을 하니 어떻게 이렇게 자유스럽게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글을 쓰셨던 기자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뉴스가 있는 저녁 팀이 네. 이 사안을 보도했을 때 또
또 다른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통화해보거나 아니면 말씀을 나눠본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정도를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이게 보세요. 정의당 녹취록 나오면서 검찰이 네. 계속 누구 문제만 이재명 후보 관련된 문제만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잘 보십시오. 녹취록 처음 나왔을 때 네. 그거 그 유동규 씨인가요? 그분 변호인 측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녹취록 보여달라. 안 보여줬잖아요. 처음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부가 그 공개하라. 그래서 공개가 된 거예요. 아, 그렇죠. 왜 처음에는 예, 예. 공개를 안 한 겁니까? 그럼 대체 이런 게 있어서 공개를 안 한 겁니까? 검찰이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공개 안 하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네. 잘 보세요. 김의겸 의원이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전에 특검의 그 팀장을 했잖아요. 팀장 될 때 박영수 특검하고의 사이에 대해서 뭐 형님 동생 또 김만배 씨와 사이 형님 동생하는 사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런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만배 씨인가 제가 이건 김의겸 의원이 했던 말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네, 네. 김만배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추천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그 박영수 특검의 팀장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김의겸 의원이 그렇게 제기했죠. 제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건하고 지금의 이 김만배 씨 말과 또 하나 볼까요?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아버님 되시는 분 집 네, 기억나시죠? 예, 예. 김만배 씨 누나. 누나가 사신 거 음. 이것과 묘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그게 무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뭔가 대응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네.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이 녹취록과 연결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의혹을 제기할 수 의혹을 있다.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녹취록에 나온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아하. 그렇다고 하면 이제 카드를 내놓으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이 부분에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대장동 관련된 여러 가지 녹취록에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왔으면 그 네. 이름 나온 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됐고 김만배 씨한테 수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였냐 그게? 그렇죠. 그 무슨 카드가 의미냐? 뭐냐? 예, 그거 그 카드라는 게 뭐냐 대체 그러면 네. 조사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하. 지금까지 국민의힘도 그래요. 처음에 그분 얘기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분. 그거 가지고 그게 이재명이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또 공격을 그때 했습니까? 추석 때 한창 난리였죠. 네. 예, 예. 그런데 지금 그럼 윤석열이라는 이름 이건 그때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분이라고만 나왔지. 윤석열 세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 김만배 씨가 그냥 한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검찰 입장에서 이거 수사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뭔가 좀 입장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의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열린공원 TV 보도 내용 대해서 네. 얘기한 다음에 이게 국민의힘에서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뭐 상갓집에서 눈 인사한 정도 네, 그 그렇게 사이다. 얘기했었죠. 네, 뭐 맞아요.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름이 나온 건 뭐냐라고 네. 의혹을 제기를 했고 예.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도 비판을 하면서 예. 이 법적인 대응을 허위사실 유포 그랬었죠. 고발을 네, 맞아요. 저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또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김만배 소나기에 든 윤석열이라고 글을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 올렸는데 이것도 고발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악의적인 그런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럼 고발하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실체적 진실이 뭔지 이걸 꼭 밝혀야죠. 밝히는 게 더 중요해 보일 것 당연하죠.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했었잖아요. 뭐 실체가 아니냐. 뭐 지금도 그렇게 공격하고 계시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도 대장동 의혹의 뭐 주범이 이재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확신범이다까지 얘기하셨어요. 그 네. 얘기했잖아요. 본인 말씀으로. 그리고 뭐 자기가 처음 들으셨어요? 네, 박정희 아니요, 네.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는 본인 이름 나왔으니까 본인이 왜 거기에 김만배 씨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왜 김만배 씨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녹취록에 나온 얘기를 네. 그건 얘기하셔야죠. 뭐 아니 관계가 없으면 관계 없다고 얘기하든 네.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녹취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반대로 윤석열 이름 석자가 나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 밝히고 윤석열 후보도 이제는 입장을 밝히셔야 돼요. 김만배 씨가 그냥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뭐 상갓집에서 한두 번 만나는 사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이거 까면 네.
죽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표현 그대로 하면. 그 정도 말을 할 거면 이게 보통 관계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 했더니 김만비 씨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얘기를 김만배 씨가 예. 했다. 그러니까 지금 녹취록에 따르면 보도가 예. 나왔으면 예. 국민의힘에서 김의겸 의원을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김만배 씨한테 예.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되는 그런 당연히 상황일 수도 물어야죠. 있죠. 예. 왜 허위 사실 얘기하냐 이렇게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그렇게 거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허위사실 유포로 그러면 뭐 고소를 하시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심지어는 김의겸 의원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거 빨리 수사하게 만들기 위해 자기가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선 전에 국민들이 이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네. 대장동에서 그렇게 공격을 해왔으니 그 대장동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그럼 공정하게 수사해 보자 그러면 네. 그게 정말 이재명과 연관돼 있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와 연관돼 있는 건지 또 하나 지금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그래요. 곽상도 의원 관련해서도 곽상도 의원 수사만 했지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50억 받은 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검찰이 네, 50억 클럽. 이것도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거기 50억 클럽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분들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 받았다 안 받았다 말씀 안 드리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다 전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에 있는 분들과 연관된 분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뭐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라든지 그 전에 뭐 연관이 돼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검찰이 조사를 해서 돈의 흐름 잘 파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돈의 흐름 파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성남 FC 나오니까 돈의 흐름 파악 안 한다고 난리 치시던데 네. 그럼 이쪽도 해야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대체? 검찰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걸 밝혀서 국민들이 대선 전에 어느 후보가 정말 깨끗한지 도덕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요. 검찰이 네. 빨리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하. 실체적 진실이 뭔지 이 김만배 씨의 이 발언의 의미 뜻이 뭔지 또 국민의힘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 발언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최종원 교수가 해주셨는데요. 예.